1조 3천억 원을 들여 불로장생을 꿈꿨던 사내가 단 몇 초 만에 연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다는 지하 벙커가 그의 가장 화려한 관이 되어버린 역설. 2026년 중동의 역사를 새로 쓴 그날의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국민은 굶주림의 쓰레기통을 뒤지는데 독재자는 벙커 안에서 7억 원대 냉동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하필 지금 이 거대한 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는지 그 소름 돋는 전략적 계산이 드러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며칠 전인 2026년 2월 28일 새벽이었습니다. 평온해 보이던 테헤란의 밤하늘이 순식간에 수십 개의 인공태양이 뜬 것처럼 밝아졌습니다.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합동으로 진행한 정밀 폭격이 이란 심장부를 관통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승인 아래 실행된 이번 작전의 명칭은 장대한 분노였습니다. 단순히 군사시설 몇 곳을 타격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수십 년간 중동의 질서를 위협하며 테러를 지원해 온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그 지휘부의 완전한 소멸이었습니다. 작전 시작과 동시에 미군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와 이스라엘의 정밀 유도 미사일들이 테헤란의 방공망을 종이장처럼 뚫고 들어갔습니다. 이란이 자랑하던 러시아제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강력한 전자전 장비가 이란군의 눈과 귀를 멀게 한 사이 하메네이의 지무실과 사저가 위치한 구역으로 수톤의 폭탄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테헤란 시내 곳곳에서는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도시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는 공습 직후 하메네이가 사망했으며 그의 시신이 현장에서 발견되었다고 로이터 통신을 통해 공식 확인했습니다. 당시 현장의 목격담에 따르면 폭발의 위력은 테헤란 전역의 지면을 흔들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국 모사드는 하메네이가 머물던 지하 벙커의 정확한 좌표를 이미 수개월 전부터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공습에 투입된 미군의 비스텔스 폭격기는 지표면 깊숙이 뚫고 들어가는 벙커 버스터를 투하했습니다. 이 폭탄은 수십 미터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를 가볍게 관통한 뒤 하메네이가 숨어있던 최후의 안가 안에서 대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하메네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1조 원짜리 요새가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겠지만 결과는 비참한 전멸이었습니다. 폭격이 끝난 뒤 테헤란 상공을 비행하던 미군의 무인 정찰기는 하메네이의 지무실이 있던 자리에 거대한 구덩이만이 남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단순히 물리적 타격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란이라는 국가의 뇌를 도려내는 정밀 수술과 같았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대국민 연설을 통해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수많은 증거가 있으며 이 독재자는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테헤란 상공에서 포착된 최신 위성 사진들은 하메네이의 사복합 단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파괴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너진 잔해 속에서 드러난 독재자의 추악한 사치입니다. 하메네이가 마지막 순간까지 머물렀던 지하 공간은 국민의 굶주림을 제물로 삼아 구축한 은밀한 낙원이었습니다.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은 이 요새에는 일반인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초호화 카지노와 비밀 연회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특수 제작해 들여온 7억 원대 초조원 냉동 치료실의 존재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거리로 내몰리고 아이들이 빵 한 조각을 구하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질 때 그들의 영적 지도자는 이 영원한 젊음을 누리겠다며 수천억 원의 장비를 가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벙커 내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벙커는 핵전쟁조차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세계 최고 수준의 방호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 인테리어는 사막 위의 궁전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이태리산 대리석으로 마감된 벽면과 순금으로 도금된 수도꼭지 그리고 수천 병의 고급 와인이 가득한 지하 저장고는 하메네이가 외쳤던 혁명의 정신이 얼마나 기만적이었는지를 증명합니다. 국민들에게는 미국과 서방을 악마라고 부르며 경제적 고난을 견디라고 강요했지만 정작 자신은 독일과 프랑스에서 들여온 최첨단 의료기기와 사치품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집착했던 냉동치료실은 영하 110도의 극한 환경에서 세포 노화를 막아준다는 장비로 이란의 열악한 의료 현실에서는 단 한 대도 구경할 수 없는 기기였습니다. 독재자의 불로장생을 위한 집착은 결국 싸늘한 주검이 되어 발견된 그 자리에 허망하게 남겨졌습니다. 하메네이가 사라진 뒤 남겨진 이 화려한 잔해들은
전 세계인들에게 독재 권력의 파탄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작전명 장대한 분노는 하메네이뿐만 아니라 이란 혁명수비대의 심장까지 멈추게 했습니다. 이번 정밀 타격으로 무함마드 파크푸르 총사령관을 비롯한 핵심 지휘부 201명이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이는 이란의 군사적 대응 능력이 사실상 소멸했음을 의미합니다. 미군과 이스라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란의 핵 개발 의지를 뿌리 뽑기 위해 전방위적인 추가 공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시설이 완벽하게 파괴될 때까지 단 1초의 휴전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란 정권은 현재 패닉 상태에 빠져 하메네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가짜 뉴스를 유포하며 민심을 다독이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연일 카메라 앞에 서서 지도부는 건재하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고 외치지만 정작 하메네이의 현재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테헤란 시내의 지휘체계는 마비되었고 군 내부에서는 하메네이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인물들이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고육 상쟁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이란 내부의 상황은 그야말로 파국입니다. 혁명수비대 내의 강경파와 온건파가 서로를 배신자로 몰아붙이며 시가전을 벌이고 있다는 첩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메네이라는 절대적인 구심점이 사라지자마자 그동안 억눌려왔던 권력 암투가 수면 위로 폭발한 것입니다. 특히 하메네이의 아들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권력을 승계하려 했으나 군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소재조차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란 정권의 정당성은 이미 박살났으며 국민들은 하메네이의 사망 소식을 듣고 거리로 나와 환호하며 정권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억압과 공포로 유지되던 제국은 이제 내부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긴장감 속에서 테헤란의 거리에는 자유를 갈망하는 불기둥이 치솟고 있습니다. 독재자의 비참한 종말은 이란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중동 전체를 화염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코너에 몰린 이란 혁명수비대는 마지막 발악으로 이웃 국가들을 향해 미사일 벌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들은 물론이고 미국과 우호 관계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석유 시설들이 타격 목표가 되었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드론과 미사일들로 인해 중동의 하늘은 매일같이 불꽃놀이 같은 섬광이 번뜩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최대 정유시설이 공격받으며 국제 유가는 폭등했고 전 세계 물가는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는 주택가 한복판에 미사일 잔해가 추락하며 평화롭던 일상이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놀이터에 폭탄 조각이 박히고 아부다비의 관광객들은 폭발음을 피해 지하 대피소로 숨어드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번 도박이 정권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오히려 이란 정권의 멸망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전략은 아주 비열합니다. 직접적인 군사 타격보다는 민간인 거주 구역과 에너지 인프라를 인질로 삼아 국제사회의 공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의 보복은 오히려 이란이라는 나라를 지도에서 지워버릴 명분을 줄 뿐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미 해군의 항모 강습단은 이미 호르무즈 해협으로 진입했으며 이란의 해상 보급로를 완전히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이 쏜 미사일 한 발이 떨어질 때마다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 10발이 이란의 핵심 군사 기지에 내려꽂히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화력 차이 앞에 이란의 보복은 자살행위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전쟁의 서막은 이미 올랐고 이란의 패배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은 이번 사태를 대재앙의 서막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메네이 사망 이후 중동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국제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특히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는 유가 급등과 환율 폭등이라는 쌍둥이 악재가 덮치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3,000원을 넘볼 기세이며 물가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이란의 위협으로부터 전 세계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중동의 지도를 미국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하려는 고도의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2026년의 시작을 알린 테헤란의 폭발음은 단순히 한 인물의 죽음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낡은 중동 질서가 붕괴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하메네이가 사라진 빈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란이라는 국가 자체가 해체될 것인지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계산은 치밀했습니다. 그는 이란의 핵 개발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망설임 없이 작전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거대 배후 세력에게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패권이
여전히 건재하며 레드라인을 넘는 독재자에게는 예외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한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혼란조차도 미국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셰일 가스를 무기로 에너지 자립을 이룬 미국은 중동의 혼란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있으며 오히려 에너지 가격 상승을 통해 경쟁국들의 발목을 잡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번 공습은 기술과 외교 그리고 핵 레드라인이 정교하게 계산된 트럼프식 정밀 타격의 정점입니다. 가장 화려한 요새에서 가장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하메네이의 사례는 독재의 끝이 결코 평화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산 증거입니다. 국민의 고열로 지은 성벽은 아무리 두껍다 해도 정의의 미사일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중동의 불길이 어디까지 번질지 그리고 이 전쟁의 끝에서 누가 웃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국민을 기만한 지도자는 결국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란의 붕괴는 곧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잔존 독재 정권들에게 서늘한 공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누구의 차례가 될 것인가? 미군과 이스라엘의 정밀한 정보력과 압도적인 기술력이 결합된 이번 참수 작전은 현대 전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독재자들은 1조 원짜리 벙커 속에서도 단 1초의 평화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하메네이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종말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로 포장된 낡은 권력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이란 전역에서 타오르는 불길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일 수도 혹은 전 인류가 감당해야 할 대재앙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슈 스트림은 앞으로도 중동의 급변하는 상황과 그 이면에 숨겨진 강대국들의 소름 돋는 계산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이 세상을 읽는 통찰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폭풍이 잦아들 무렵 중동의 지도는 누구에 의해 다시 그려질 것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추적하겠습니다. 화려했던 독재자의 아방궁이 연기가 되어 사라진 오늘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진실을 찾는 여러분의 눈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하며 오늘의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권력의 탐욕이 빚어낸 참극을 목격하며 무고하게 희생된 이들을 향한 깊은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충격적인 진실로 찾아뵙겠습니다.